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치매에 걸린 덕만이 짐을 싸고 집을 나서려 할 때 하늘이가 뒤쫓아 나왔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기억하면 되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를 72살에 주워 키운 배달원. 그리고 기억을 잃어가는 할아버지를 끝까지 지킨 딸. 혈육보다 진한 사랑이 만들어낸 눈물의 감동 실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12월의 어느 새벽 김덕만은 입김을 하얗게 내뿜으며 낡은 시티백 오토바이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킥스타터를 수차례 밟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자 덕만은 엔진을 두 손으로 감싸며 간절히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좀 걸려라, 이 망할 놈아. 오늘도 벌어야 살지. 한참을 씨름한 끝에 드디어 엔진이 부르르 떨며 시동이 걸리자 덕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2살 할아버지가 새벽 배달을 나서는 모습을 본 이웃들은 안쓰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덕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배달 대행 앱을 켜자 젊은 기사들이 기피하는 산동네, 달동네 콜만 남아 있었습니다. 뭐 어쩌겠어. 돈은 벌어야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 덕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동네로 향하는 치킨 배달을 선택했습니다. 배달비 3,000원이지만 기름값과 시간을 생각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끄러운 빙판길을 천천히 오르며 엑셀을 조심스럽게 당기는 덕만의 이마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질 때마다 덕만은 온몸에 힘을 주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 거야. 좁은 골목길을 헤매며 주소를 찾던 덕만은 마침내 허름한 빌라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이 동네는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 어둠침침했습니다. 주문한 사람은 2층에 살았지만 인터폰이 고장났는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덕만은 무거운 다리를 끌며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치킨 주문하신 분. 한참 기다리자 문이 열리며 술에 취한 젊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남자는 덕만을 흘깃보더니 돈을 던지듯 건네며 말했습니다. 늦게 왔네. 식었잖아. 죄송합니다. 길이 얼어서. 하지만 남자는 덕만의 말을 듣지도 않고 곧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덕만은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팁은커녕 험한 소리만 듣고 나와야 했습니다. 오토바이로 돌아가려는데 전봇대 아래 쌓인 쓰레기 더미 쪽에서 고양이가 하악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털을 바짝 곤두세우고 검은 비닐봉지를 핥히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야, 저리 가. 위험해. 덕만이 손을 흔들자 고양이는 뒤를 돌아보며 야옹하고 길게 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울음소리와 함께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이하고 희미한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뭐지? 사람 소리인가? 덕만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고양이가 핥히던 검은 비닐봉지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풀어 헤쳤습니다. 순간 덕만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탯줄도 채 떼지 못한 채 파랗게 질린 핏덩이 아기가 봉지 안에서 가느다랗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헉! 이게 무슨... 너무 놀란 덕만은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기는 작은 입을 벌리며 힘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 약해서 바람소리에 묻힐 정도였습니다. 덕만은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추위에 갓난아기를 버리고 간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사람이 이런 짓을? 덕만은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누르려다가 엄지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신고를 하면 아기가 고아원으로 보내질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유기범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아기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저편에서 술 취한 행인의 발걸음 소리가 뚜벅뚜벅 들렸습니다. 누가 온다. 덕만은 반사적으로 비닐봉지를 자신의 몸쪽으로 숨기며 오토바이 시동을 껐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행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상황을 본다면 오해받기 십상이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콧노래를 부르며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한참 후에야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덕만은 다시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의 입술이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아기가 가늘게 실눈을 떴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움직이더니 덕만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검지손가락을 본능적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덕만의 얼어붙은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20년 전 아내를 잃고 아들과도 연을 끊은 채 죽지 못해 살아가던 덕만에게 이 순간은 하늘이 내린 기적 같았습니다. 너 혼자 이런 곳에 있었구나. 얼마나 무섭고 추웠을까. 덕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덕만의 손가락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날 버리지 마세요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지 마, 아가야. 이제 괜찮다. 주변이 다시 조용해지자 덕만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입고 있던 낡은 패딩 점퍼를 벗어 아기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패딩 점퍼는 오래돼서 보온성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춥겠다, 아가야. 따뜻한 곳으로 가자. 덕만은 식어버린 배달통 대신 자신의 가슴팍에 아기를 품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몸이 자신의 체온으로 조금씩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며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기를 보호하며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길이 더욱 미끄러웠지만 덕만은 천천히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만은 불이 나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가습이 걱정에 꺼두었던 보일러를 최고로 틀었습니다. 12월 가습비가 나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전기장판까지 켜서 방 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따뜻해져야 산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덕만은 서툰 손길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셨습니다. 20년 전 아내가 아들 기저귀를 갈아주던 모습을 떠올리며 조심조심 아기의 몸에 묻은 오물과 피를 닦아냈습니다. 아기는 따뜻한 물기를 느끼자 옅은 홍조를 띠며 작은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그래, 살겠다는 거구나. 착하다. 덕만은 소독된 가위로 아기의 탯줄을 자르고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의학 지식은 없었지만 깨끗하게 해줘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아기를 깨끗하게 씻기고 마른 수건으로 감싼 덕만은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겠지만 덕만은 아기를 보며
한참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으니까 하늘이라고 하자. 김하늘. 덕만은 방 한구석에 있는 아내의 영정 사진을 향해 깍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정 사진 속 아내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한테 아이가 왔어요. 하늘이가 왔어요. 우리가 잘 키워봅시다. 창밖에는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추워졌지만 덕만의 방 안은 처음으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덕만은 혹여나 아기가 추울까봐 자신의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곁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아기의 숨소리가 고르지 않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아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덕만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며 조금씩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마침내 찾아온 평온한 잠 속에서도 덕만의 손은 여전히 아기의 작은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덕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가 고파 울어대는 아기 소리에 덕만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하늘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불이 나게 일어나 아기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래, 하늘아? 어디 아픈 거야? 아기는 작은 주먹을 쥐고 입을 오물거리며 울었습니다. 덕만은 한참 후에야 배가 고파서 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 배고프구나. 뭘 먹여야 하지? 덕만은 당장 먹일 분유가 없어 당황했습니다. 냉장고를 뒤져봐도 우유 한 팩도 없었습니다. 덕만은 쌀을 불려 믹서기에 갈아 미음을 끓여보려 했습니다. 이것부터 해보자. 1시간을 끓여서 만든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하늘이 입에 넣어주려 했지만 아기는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울어댔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먹지? 덕만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고작 3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이번 달 전기료와 가스료를 내면 남지 않을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분유는 사야지. 덕만은 수건을 잘라 임시 기저귀를 만들어 하늘이에게 채웠습니다. 포대기를 꺼내 아기를 조심스럽게 싸서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덕만을 보며 물었습니다. 덕만 씨, 이 아이는 누구예요? 그냥 친척 아이를 잠깐 봐주는 거예요. 덕만은 얼버무리며 분유 코너로 갔습니다. 분유 가격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도 2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비싸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덕만은 가장 저렴한 분유 한 통과 젖병을 샀습니다. 돈을 내고 나니 지갑에 몇천 원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분유를 타려는데 설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덕만은 글씨도 잘 모르는데 영어는 더욱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타는 거지? 옆집 박옥분이 마침 지나가다 덕만의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덕만 씨, 괜찮아요? 덕만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옥부는 덕만이 안고 있는 아기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 아이는 누구예요? 그게 친척이 급한 일이 생겨서. 덕만은 거짓말을 했지만 옥부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기가 급했습니다. 분유는 어떻게 타는 거예요? 옥분이 덕만의 서툰 손놀림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 온도를 먼저 확인해야지. 옥부는 분유를 제대로 타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젖병에 분유를 먹인 하늘이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열심히 빨았습니다. 다행이네. 많이 배고팠나 보다.
옥부는 덕만을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덕만 씨, 솔직히 말해요. 이 아이 어디서 왔어요? 덕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옥분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배달 대행 사무실에 출근한 덕만은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덕만을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김덕만, 왜 이제 와? 나이 먹고 굶뜰 거면 장비 반납하고 나가.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나이 들면 핑계만 늘어나네. 다른 기사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아? 다른 배달 기사들이 덕만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덕만은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소장은 덕만에게 가장 힘든 콜들만 배정했습니다. 산동네, 달동네, 층수가 높은 건물들 뿐이었습니다. 덕만은 배달을 나갔지만 집에 혼자 둔 하늘이가 걱정돼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배달 중에도 수차례 오토바이를 세우고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당연히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괜찮을까? 첫 번째 배달지에서 음식을 전달하고 나오는 길에 홈 CCTV 앱을 확인했습니다. 하늘이가 침대에서 팔다리를 휘저으며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배고파서 우는구나. 덕만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분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배달을 하러 가는 길에 신호등에서 다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려도 덕만은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아. 조금만 기다려. 점심시간이 되자 덕만은 참을 수 없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늘이는 목이 쉬도록 울다가 지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열이 나네. 덕만은 사색이 되어 헬멧도 벗지 못한 채 하늘이를 안고 인근 소아과로 뛰어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기 부모님이세요? 저 할아버지입니다. 보험증 있으세요? 덕만은 당황했습니다. 하늘이는 주민등록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게 보험증을 깜빡했네요. 그럼 비급여로 진료받으셔야 해요. 의사가 하늘이를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고 열이 좀 높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비와 약값이 나오자 덕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덕만의 지갑에는 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좀 부족해서 가부를 받고 올게요. 덕만은 약국 앞에서 남은 돈을 세어보며 발을 굴렀습니다. 결국 다시 사무실로 달려가 소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갑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갑을? 노인네가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지 무슨 갑을이야.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아파서. 아이, 너 손자라도 있나? 아들하고 연 끊었다면서. 소장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다른 기사들이 덕만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나이 들어 뭔 일이 그리 많아. 덕만은 동료들의 눈총을 받으며 쫓겨나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절망에 빠진 덕만이 골목에 앉아 울고 있는 하늘이를 안고 있을 때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아기가 왜 이렇게 울어? 감기에 걸려서 약을 사야 하는데 돈이. 할머니는 말없이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덕만의 무릎에 놓고 사라졌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덕만은 비참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존심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만은 그 돈으로 달려가 해열제와 유아용 상비약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물수건으로 하늘이의 몸을 닦아주며 간호했습니다.
하늘아, 빨리 나아야 해.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새벽이 되어서야 하늘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덕만은 하늘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다음날 덕만은 하늘이를 혼자 둘 수 없어 포대기에 업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매연과 소음 때문에 하늘이가 보채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배달지에서 하늘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문한 손님이 나와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배달하면서 애를 왜 데리고 다녀? 비위생적이잖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다음부턴 이런 식으로 배달하지 마. 신고할 거야. 배달이 늦어지자 고객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에도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온 덕만에게 소장이 화를 냈습니다. 김덕만, 당장 오토바이 반납하고 그만둬. 회사 망신만 시키네. 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을게요. 안 돼. 결정된 일이야. 장비 반납하고 나가. 덕만은 비바람이 치는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반납하고 하늘이를 비닐로 덮어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무능해서 미안해. 하늘이는 배고픔에 지쳐 잠이 들었고 덕만은 차가워진 손가락을 아기의 옷 속으로 넣어 온기를 나누며 밤거리의 가로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덕만은 자신의 낡은 점퍼를 하늘이에게 온전히 내어준 채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절대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하늘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덕만이 하늘이를 주운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오후 10년 만에 연락이 끊겼던 아들 김성훈이 덕만의 단칸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요? 덕만은 하늘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성훈이었습니다. 덕만은 하늘이를 침대에 눕히고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성훈아? 문 밖에 서 있는 성훈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들어가게 해. 성훈은 덕만을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성훈은 방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전히 이 꼴이네. 쥐구멍만 한 방에서. 무슨 일로 왔냐? 10년 동안 연락도 없더니. 돈 좀 빌려줘. 성훈은 덕만의 말을 자르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덕만은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3천만 원. 덕만은 어이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란 말이냐? 나는 배달원이야. 전세 보증금 있잖아. 그걸 담보로 사채를 써. 성훈의 말에 덕만은 펄쩍 뛰었습니다. 미쳤나? 그럼 내가 어디서 살란 말이야? 잠깐만 빌리는 거야. 며칠만 있으면 갚을 수 있어. 성훈은 매캐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덕만을 압박했습니다. 덕만이 계속 거절하자 성훈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날 그렇게 보는구나. 성훈은 갑자기 화를 내며 방 안의 가재도구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TV가 넘어지고 찬장문이 부서졌습니다. 야, 그만해. 이웃들 다 들어. 그때 침대에서 자고 있던 하늘이가 난동 소리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훈은 그제야 아기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애가 왜 여기 있어? 덕만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늘이를 안아주려 했지만 성훈이 덕만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유괴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유괴가 아니라 주워온 거야. 성우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워왔다고? 그런 말이 어디 통해? 경찰서 가면 믿어줄 것 같아? 성운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났습니다. 마치 뭔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이거 좋은데. 아버지가 말 안 들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성운아, 제발 그러지 마라. 이 애는 정말 버려진 아이야. 증명할 수 있어? 아무도 안 믿어줄걸. 성우는 덕만을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당장 고아원에 넘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아버지가 유괴범으로 잡혀가든 말든. 덕만은 성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운아, 제발 아기만은 건드리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성운은 아버지의 애원을 비웃었습니다. 그럼 돈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야? 없다니까? 정말 없어. 성우는 덕만의 지갑을 뺏어들었습니다. 배달로 번 푼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전부야? 하루 종일 일해서 이것밖에? 성우는 그 돈마저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이를 보며 으스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애를 팔면 돈이 좀 되겠는데. 덕만은 기겁했습니다. 성우나, 정신 차려.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성우는 하늘이를 억지로 빼앗아 들려고 했습니다. 덕만이 이를 막으려다 바닥에 밀쳐졌습니다. 덕만의 이마가 모서리에 부딪혀 피가 났습니다. 하늘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쾅 열리며 박옥분이 대걸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자식이 뭐 하는 거야? 옥분은 성운의 앞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옆집 사는 사람이야. 아기 울음소리가 이상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난리야? 성우는 옥분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옥분은 덕만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덕만 씨, 괜찮아요? 옥분 씨. 성운이 다시 협박하려 했지만 옥분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 깡패들 다 부를까? 시장 상인들한테 전화 걸면 10분 안에 여기 몰려온다. 성우는 옥분의 단호한 태도에 기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유괴범이에요. 저 아기 누구 건지도 모르면서 키우고 있어요. 유괴범이라고? 덕만 씨가 그럴 사람인 줄 알아? 저 아기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을 거리요. 경찰서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옥분은 성운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넌 사람이 맞냐? 성운은 조만간 다시 오겠다며 침을 뱉고 사라졌습니다. 기다려봐, 아버지. 곧 경찰들이 올 거야. 성운이 나간 후 옥분은 덕만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이마를 좀 많이 다쳤네요. 병원 가야겠어요. 괜찮습니다.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덕만은 벌벌 떨면서도 하늘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런 덕만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덕만 씨, 솔직히 말해봐요. 저 아이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덕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옥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틀 후 성우는 정말로 구청에 제보를 했습니다. 불법 양육 신고였습니다. 오후에 사회복지사와 경찰이 덕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복지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신고는 되어 있나요? 아니요. 제가 주워온 아이라서. 그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키우신 거네요. 경찰도 덕만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주웠다고 하셨죠? 덕만은 사실대로 아이를 발견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신고 양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아이는 임시보호조치로 시설에 보내야겠습니다. 덕만은 복지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이에요. 정식 절차를 밟으실 때까지는. 그때 옥분이 동네 주민들 20여 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옥부는 미리 받아온 주민들의 서명지를 내밀었습니다. 덕만 씨가 그 아이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는지 다들 봤어요. 밤낮으로 업고 다니면서 돌봤다고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가 나섰습니다. 맞아요. 분유쌀 돈 없어서 쌀미음 끓여 먹이려다가 안 되니까 편의점 뛰어가서 빚내서 분유 사오더라고요. 중국집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기 아프다고 새벽에 소아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봤어요. 정말 자기 손자처럼 키우고 있어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덕만이 아기를 발견했던 그날 밤의 배달 GPS 경로와 현장이 일치했습니다. 덕만의 증언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훈이 도박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임이 밝혀졌습니다. 성훈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압송되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이. 미안해요. 성훈은 수갑을 찬 채 덕만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덕만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덕만은 천신만고 끝에 임시 보호자로 지정되어 하늘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식 입양을 위한 긴 법적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끝까지 지켜줄게. 누구도 널 데려가지 못해. 덕만은 하늘이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옥분과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덕만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덕만은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덕만에게 낮 동안 시장 반찬 가게 한편에 아기 침대를 놓아줄 테니 하늘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배달 일을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덕만 씨, 혼자서 어떻게 애 키우면서 일까지 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옥부는 가게 구석에 아기용품을 정리해둘 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옥분 씨. 어떻게 갚을지. 무슨 소리예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덕만의 사연이 동네에 알려지면서 배달 대행 업체 소장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 효과를 노린 계산된 행동이었지만 덕만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줬습니다. 김덕만, 내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왔던데 회사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일해봐. 소장은 덕만의 오토바이 뒤에 안전한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는 것을 묵인해줬습니다. 물론 완전히 합법적인 건 아니었지만 눈 감아준 것이었습니다. 단 사고만은 절대 내지 마. 알겠지? 감사합니다, 소장님. 조심하겠습니다. 덕만은 다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하늘이를 옥분의 가게에 맡기고 저녁 늦은 시간이나 급한 배달이 있을 때는 하늘이를 등에 업고 나갔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 따라 배달 가자. 덕만이 포대기로 하늘이를 등에 업고 철가방을 든 채 골목을 누비는 모습은 점차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덕만과 하늘이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하늘이 데리고 왔네요. 하늘이 안녕. 하늘이는 덕만의 등에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7개월이 된 하늘이는 이제 혼자 앉을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어느 날 신호 대기 중에 덕만이 하늘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을 본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감동받은 대학생은 몰래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배달. 할아버지가 아기를 업고 배달하면서 신호대기 중에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니.
영상에는 덕만이 오토바이에 앉아 하늘이에게 조곤조곤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자라 우리 하늘아, 꿈나라로 가거라.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 회를 넘겼습니다. 댓글들이 빗발쳤습니다. 눈물 난다 진짜. 저런 할아버지가 계시다니 대단해요. 아기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원합니다. 영상이 더 퍼지면서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덕만과 하늘이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배달 대행 사무실로 택배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옷, 기저귀, 분유, 장난감들이었습니다. 모두 덕만과 하늘이에게 보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덕만은 당황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소장이 설명해 줬습니다. 너희 영상 본 사람들이 보낸 거야. 전국에서 택배가 와. 편지들도 함께 왔습니다. 할아버지, 아기 이쁘게 키우세요.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세요. 덕만은 편지들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고마운 분들이 이렇게 많이. 덕만은 후원 물품 중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기혼 배달 기사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나만 받을 순 없지. 다들 힘든 건 마찬가지야. 덕만 형 고마워요. 우리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형님 마음씨가 정말. 덕만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덕분에 덕만의 삶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 김지영은 덕만의 정성과 주민들의 탄원, 그리고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특별 입양 허가를 신청해 볼 만하겠네요. 김지영은 덕만을 도화법원에 특별 입양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도왔습니다. 복잡한 서류들과 증명서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서류는 이렇게 작성하시고 여기는 도장을 찍으시면 돼요. 덕만은 글씨도 잘 모르는 손으로 밤마다 입양 재판에 제출할 탄원서를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늘이를 제 딸로 인정해 주세요. 제가 평생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덕만의 서툰 글씨 하나하나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입양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원 앞에는 시장 상인들과 배달 동료들이 덕만을 응원하러 모여들었습니다. 덕만 씨, 힘내세요. 하늘이 아빠 되는 날이에요. 덕만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빌려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이는 덕만의 품에서 예쁜 원피스를 입고 방긋 웃었습니다. 판사는 덕만이 작성한 양육일기와 주민들의 증언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김덕만 씨,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판사님. 제가 숨을 거둘 때까지 하늘이를 지키겠습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김덕만 씨를 김하늘 양의 양부로 인정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덕만은 하늘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하늘아, 이제 진짜 할아버지 딸이야. 하늘이는 까르르 웃으며 덕만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덕만과 하늘이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골목에서는 덕만의 정식 아버지 되기를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건배. 덕만이 형 축하해요. 덕만은 옥분이 건넨 술잔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키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배달앱에는 할아버지가 배달해 주시는 집은 항상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리뷰와 함께 별점 5점이 줄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배달원 최고예요. 아기랑 함께 와서 너무 보기 좋아요. 다음에도 꼭 주문할게요.
덕만의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덕만에게 배달을 맡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아, 이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 덕만은 하늘이를 위해 깨끗한 빌라로 이사를 계획했습니다. 오토바이에는 하늘이네 배달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시 거리를 달렸습니다. 옥부는 덕만이 배달을 나갈 때마다 하늘이를 대신 봐주며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덕만의 집에는 처음으로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옥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무슨 소리예요? 하늘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잖아요. 하늘이는 할아버지와 옥분 할머니 사이에서 행복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작은 아이 하나가 온 동네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7살이 된 하늘이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싹싹하게 인사하며 덕만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초등학교 입학식을 치른 하늘이는 이제 제법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재미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덕만은 하늘이가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도시락을 싸주는 일이 덕만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학교에서 운동회 안내장을 보내왔습니다. 하늘이는 집에 뛰어오며 안내장을 덕만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운동회 꼭 와야 해요. 약속해요. 당연히 가야지. 우리 하늘이 운동회인데. 덕만은 하늘이의 첫 가을 운동회를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가장 깨끗한 러닝 셔츠를 다렸습니다. 새벽부터 옥분과 함께 도시락도 준비했습니다. 옥분 씨, 김밥 색깔이 예쁘게 나왔네요. 하늘이 좋아할 거예요. 달걀도 넣고 단무지도 넣었어요. 운동회 당일 운동장에는 화려한 텐트를 친 젊은 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최신형 접이식 의자와 캐리어에서 나오는 정성스런 도시락들이 부러웠습니다. 덕만은 구석진 나무 그늘에 낡은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옥분도 함께 와서 덕만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기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는 1학년 대표로 입장하며 덕만을 향해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덕만은 목이 터져라 하늘이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늘아, 여기다. 할아버지 여기 있다. 다른 학부모들이 덕만을 쳐다봤지만 덕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줄다리기, 단체 달리기 등 여러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드디어 가족과 함께 달리기 순서가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젊은 아빠들과 함께 출발선에 섰습니다. 하늘이는 출발선에서 덕만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와요. 덕만은 79살의 굽은 허리를 펴며 천천히 출발선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아빠들은 30대, 40대의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덕만만 혼자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해도 돼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이는 덕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총성과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아빠들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달리는 아빠들도 있었습니다. 덕만은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하늘이도 덕만의 속도에 맞춰 열심히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괜찮다, 하늘아. 할아버지는 씩씩하다. 하지만 중간 반환점에서 덕만의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갑작스런 고통에 덕만은 그만 모래바닥에 요란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넘어진 덕만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관중석에서 안타까운 탄성이 터졌습니다.
앞서가던 아이들과 아빠들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덕만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늙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하늘이는 덕만에게 달려와 일으켜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같이 가요. 천천히 가면 돼요. 하늘이는 덕만의 손을 꼭 잡고 일으켜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결승선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덕만과 하늘이는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관중석의 모든 부모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하늘이 최고. 감동이에요. 박수 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덕만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 하늘이는 미리 만들어둔 종이 메달을 덕만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할아버지가 1등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할아버지. 덕만은 하늘이를 으스러지게 안아줬습니다. 자신의 늙음이 미안했던 마음이 씻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옥분이 싸온 김밥과 과일을 나눠 먹었습니다. 세 사람은 영락없는 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자라는지 보여요. 운동회가 끝난 후 덕만은 하늘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늙어서 미안하다. 다른 아빠들처럼 빨리 뛸 수가 없어서. 하지만 하늘이는 덕만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정말이냐? 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안아주면 포근해요. 덕만은 하늘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덕만은 아내의 영정 앞에 종이 메달을 놓아두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착하게 자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날 덕만은 다시 배달 일을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운동의 이야기를 하며 덕만을 격려했습니다. 덕만 씨, 어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늘이가 할아버지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덕만은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하늘이라는 작은 천사가 자신의 인생을 이토록 빛나게 만들어준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하늘이는 학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운동회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달렸어요. 할아버지가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배달원입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담임 선생님은 그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만은 하늘이의 일기를 읽고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더 건강해서 너 성인이 될 때까지 곁에 있어줄게. 덕만은 보약 대신 운동화 끈을 다시 바짝 조여매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했고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운동회의 행복한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 덕만에게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나간 덕만은 평소 잘 알던 주소를 거꾸로 찾아가는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가 맞나? 덕만은 GPS를 다시 확인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히 10년 넘게 배달했던 익숙한 동네인데 길이 헷갈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덕만은 가스불을 켜놓고 시장에 나가는 실수도 했습니다. 다행히 옥분이 냄새를 맡고 와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덕만 씨, 가스 불 켜놓고 어디 갔었어요? 내가 언제? 덕만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덕만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자주 깜빡깜빡하시네요. 괜찮으세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요. 별거 아니에요. 덕만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실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덕만은 익숙한 시장통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세운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블랙아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덕만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든 게 낯설어 보였습니다. 분명 매일 다니던 길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뒤따르던 차들의 경적 소리에 정신을 차린 덕만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오토바이를 길가에 버려두고 집까지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아, 하늘이 어디 있니? 집에 도착한 덕만은 하늘이를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이는 옥분의 가게에 있었지만 덕만은 그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옥분이 하늘이를 데리고 와서 덕만을 발견했을 때 덕만은 방 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덕만 씨, 왜 이래요? 오토바이는 어디 두고 왔어요? 오토바이? 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늘이가 덕만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덕만은 하늘이를 보며 잠시 정신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이상해. 기억이 자꾸 사라져. 옥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덕만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은 덕만은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입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인지 기능이 점차 저하될 수 있으니 안전사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덕만은 병원을 나오는 길에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옥분 씨, 내가 하늘이 얼굴도 잊어버리면 어쩌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덕만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집안 곳곳에 메모지를 붙이고 매일 밤 하늘이의 이름을 수백 번씩 받아쓰기 했습니다. 김하늘, 김하늘, 김하늘. 덕만은 글씨를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내 딸 이름을 잊으면 안 돼. 증상이 심해지자 덕만은 배달 업무 중 큰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가려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입니다. 소장은 덕만의 안전을 우려해 오토바이 키를 압수했습니다. 김덕만, 이제 그만해. 사고 나면 어쩔 거야? 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안 돼. 너를 위해서라도 안 돼. 일자리를 잃은 덕만은 하늘이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하며 옥분의 가게에서 배추를 나르는 소일거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덕만 씨, 배추를 냉장고가 아니라 밖에 놔두면 안 되죠. 아,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어느 날 덕만은 학교에 하늘이를 데리러 갔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실종되어 하늘이는 파출소에서 울며 할아버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을까요? 하늘이는 경찰관에게 눈물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한밤중에 발견된 덕만은 하늘이를 보고도 잠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덕만의 말에 하늘이는 충격받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하늘이에요.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온 덕만은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미쳤나 봐. 미안해, 미안해. 덕만은 자신이 하늘이에게 짐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온전할 때 하늘이를 옥분에게 맡기고 시설로 들어갈 결심을 했습니다. 옥분 씨, 제가 하늘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소리예요?
어디 갈 생각하지 말아요. 덕만은 하늘이 몰래 짐을 싸고 그동안 배달하며 모은 적금 통장과 편지를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절대 잊지 마라. 너를 만난 게 할아버지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옥부는 덕만의 병세를 알고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어디를 가려고 해요? 내가 있잖아요. 옥분 씨, 제 상태가 더 나빠지면 하늘이가 불행해질 거예요. 차라리 지금이. 절대 안 돼요. 하늘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아요? 덕만은 하늘이에게 먼 곳으로 배달을 길게 다녀오겠다는 거짓말을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설 입소 전날 덕만은 하늘이와 함께 생전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회전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사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하늘아. 할아버지도 재미있었다. 하지만 덕만은 속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덕만은 잠든 하늘이의 머리맡에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아, 너를 만난 게 할아버지 인생 최고의 배달이었다. 새벽에 덕만은 보찜을 들고 조용히 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뚫고 조용히 집을 나서려던 덕만의 뒤편에서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옷 차림의 하늘이가 뛰어나와 덕만의 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덕만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하늘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아, 넌 왜 안 자고? 할아버지가 짐 싸는 소리 들었어요. 어디 가시는지 다 알아요. 하늘이는 덕만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나 안 버린다며. 절대 혼자 안 둔다고 했잖아요. 그때 옥분도 급히 뛰어나와 대문을 가로막았습니다. 덕만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몰래 도망가려고 했어요? 옥분 씨, 덕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늘이는 덕만의 다리에 매달려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덕만은 울먹이며 하늘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너를 못 알아보게 되면 어떡하냐? 더 이상 기억을 못하면. 괜찮아요. 내가 할아버지를 기억하면 되잖아요. 하늘이의 말에 덕만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잊어도 돼요. 대신 제가 할아버지 이름을 매일 불러드릴게요. 김덕만, 김덕만, 김덕만. 하늘이는 덕만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옥분도 덕만을 꾸짖었습니다. 덕만 씨,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랑 상의했어야죠. 우리가 가족인데 왜 혼자 결정해요? 하지만 내가 점점 더 나빠지면 그럼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되잖아요. 하늘이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그날 이후 동네 반상회에서는 덕만의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합심하여 덕만지킴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집 사장 김철수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모두 덕만이 형을 지켜야 해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지켜보자고요. 시장 상인들도 동참했습니다. 맞아요. 덕만 씨가 길을 헤매면 즉시 단체방에 올려요. 중국집 사장은 덕만의 지팡이와 신발 밑창에 GPS 칩을 달아주었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는지 알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야쿠르트 배달 아줌마들은 배달 중에 덕만을 발견하면 즉시 단체방에 위치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덕만 씨 안전하게 집에 계세요. 하늘이 아빠, 오늘도 무사히. 덕만은 더 이상 위험한 오토바이 운전은 하지 않는 대신 옥분의 반찬 가게에서 나무를 다듬거나
근거리 도보 배달을 하며 소일거리를 이어갔습니다. 덕만 씨, 이 나물은 이렇게 다듬으면 돼요. 알겠어요, 옥분 씨. 가끔 같은 일을 반복해서 물어봐도 옥분은 인내심을 갖고 알려줬습니다. 하늘이는 매일 방과 후 덕만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지리를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슈퍼예요. 여기는 우리 집이고요. 그래, 고맙다 하느라. 저기는 옥분 할머니 가게고 여기는 중국집이에요. 하늘이는 매일 반복해서 알려줬습니다. 덕만이 기억하지 못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덕만이 정신을 놓고 길가에 멍하니 서 있을 때였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늘이 할아버지, 저쪽으로 가야 해요. 하늘이 집은 이쪽이에요. 아이들이 덕만의 손을 잡고 집까지 안내해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덕만은 아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하늘이 할아버지 안전하게. 옥부는 덕만의 식사와 약을 챙기며 자연스럽게 한 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덕만이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덕만 씨, 약 드셨어요? 아직요. 그럼 지금 드세요. 물 여기 있어요. 옥분의 도움으로 덕만은 병세의 진행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덕만은 기억이 흐려지는 중에도 하늘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벽에 붙이는 일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또 상을 받았네. 할아버지, 제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 내 딸 정말 자랑스럽다. 하늘이는 할아버지를 위해 치매 예방 퀴즈를 직접 만들어 매일 저녁 덕만과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이름이 뭐예요? 김하늘. 맞아요. 사탕 하나 드릴게요. 덕만이 정답을 맞히면 하늘이는 사탕을 선물로 줬습니다. 덕만은 그 사탕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만의 생일날 시장 한복판에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덕만이 형 생신 축하해요. 하늘이 아빠 건강하세요. 덕만은 이제 자신이 주었던 그 작은 아기가 동네 전체의 아이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덕분에 자신도 온 동네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덕만은 가끔 아들 성훈의 이름을 부르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성훈이가 어디 갔어? 왜 안 와? 그때마다 하늘이가 덕만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하늘이가 옆에 있어요. 덕만은 하늘이의 목소리를 듣고 평온을 찾았습니다. 기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하지만 덕만은 자신을 둘러싼 이웃들과 하늘이라는 거대한 그물망 덕분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덕만은 옥분의 부축을 받으며 교문 앞에 서서 환하게 웃는 하늘이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늘아, 축하한다. 하늘이는 교문에서 덕만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열심히 할게요. 그 순간 덕만은 모든 기억을 잃는다 해도 이 순간만큼은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이 따뜻한 순간을 말입니다. 수년이 흘러 덕만은 이제 대부분의 기억을 잃고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하늘이는 등교 전 덕만의 욕창을 살피는 숙련된 간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늘이는 덕만의 이마에 뽀뽀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덕만은 하늘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누군지는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옥분이 하늘이가 학교 간 사이 덕만을 돌봤습니다. 덕만 씨, 죽 좀 드세요. 덕만은 이제 하늘이를 보며 엄마라고 부르거나 옥분을 향해
누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길이 닿으면 아기처럼 순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덕만은 옥분을 보며 물었습니다. 누나,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덕만아, 나는 누나가 아니라 옥분이야. 내 이웃이었잖아. 옥분? 처음 들어보는데. 옥분은 슬픈 마음을 숨기며 덕만을 돌봤습니다. 하늘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덕만 곁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덕만은 하늘이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하늘이의 목소리만큼은 따뜻하게 느꼈습니다. 그래, 그래. 좋았겠구나. 늦가을의 어느 비 오는 밤, 덕만의 호흡이 급격히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임종을 예감하고 하늘이를 깨웠습니다. 하늘아, 빨리 와봐. 할아버지가. 하늘이는 급히 일어나 덕만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덕만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옥분과 하늘이는 덕만의 양쪽에 앉아 그의 야윈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어요. 덕만 씨, 편하게 가세요. 방 안에는 덕만이 평소 좋아하던 트로트 가락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노란 샤스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덕만이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뜨며 하늘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덕만의 눈동자에는 잠시 동안 예전의 총기가 서렸습니다. 마치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늘아. 덕만이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하늘이는 눈물을 흘리며 덕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딸. 고맙다. 너 덕분에. 할아버지가 행복했다. 덕만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덕만의 손이 침대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는 덕만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옥분도 눈물을 흘리며 덕만의 눈을 감겨줬습니다. 덕만 씨, 수고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덕만은 생의 마지막 배달을 마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덕만의 장례식장에는 그동안 덕만의 사연을 알았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배달 기사들이 오토바이를 줄지어 세우고 덕만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덕만이 형, 편히 가세요. 시장 상인들은 일손을 멈추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모두가 덕만이 주워온 아기가 이토록 아름답게 덕만을 보내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부녀지간이 따로 없네. 혈육보다 더 진한 정이야. 하늘이는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19살이 된 하늘이는 이제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덕만은 아내의 곁에 안치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덕만의 유품인 낡은 배달 헬멧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꼭 좋은 사람 되어서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10년 후 성인이 된 하늘은 아동보호 전문 사회복지사가 되어 자신이 처음 발견되었던 그 빌라촌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에 쓰레기통이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마을 돌봄 센터가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그 센터의 건립 프로젝트 책임자였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버려지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덕만이 운동회 때 목에 걸고 잤던 낡은 종이 메달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포대기에 쌓인 자신을 안고 오토바이에 앉아있던 덕만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상담 중인 위기 아동의 손을 잡으며 하늘은 과거 덕만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아주었을 때 느꼈을 그 온기를 전하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퇴근길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하늘은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의 배달도 무사히 마쳤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어요. 하늘의 미소 위로 밤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덕만이 뒤에서 포대기로 자신을 업어주는 듯한 포근한 기운 속에서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덕만의 사랑은 하늘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져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덕만 할아버지와 하늘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야말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지켜낸 덕만의 용기와 기억을 잃어가는 할아버지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본 하늘이의 효심, 그리고 이웃들이 보여준 따뜻한 공동체 정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